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9시 카카오 TV, 트위치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첫 번째로 시작할 뉴스는 곧 이제 개막할 것으로 보이는 K리그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모든 경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K리그에는 그래도 승강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K리그 1의 상주 상무가 상주시와의 연고 계약이 끝남에 따라 연고지 이전도 확정적입니다. 상주 상무를 제외한 K리그 1 최하위 팀이 자동 강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K리그2 차상위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갈지 아니면 자동 승격이 될지가 관심사인 셈이죠. 이는 K리그1 팀들과 K리그2 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K리그1 일부 최상위 팀과 K리그2 일부 최하위 팀을 제외하고는 승격과 강등에서 자유로운 팀은 없습니다. 승격과 강등은 팀의 명운이 달려있고 또 그 성적에 따라서 감독과 단장, 사장 등 이제 팀의 고위층 생사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한데 상주가 올해가 이제 마지막 연고지 계약인가 봐요. 딴 데로 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재계약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데 아직 여기서 안 나. 이거 오늘 기사였으니까 여기서 안 나왔으면은 뭐 결정된 건 없나 보네요. 아무튼 올해도 K리그가 늦게 시작하고 모든 경기 풀 라운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나올 때 아마 상위 스플릿만 없어지지 않을까, 그냥 플레이그로 다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여튼간에 뭐 승강제는 올해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루카쿠가 인터밀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루카쿠는 꼬바 바이러스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누가? 인터밀란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고, 이후 구단은 루카쿠의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카쿠는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월에 인터밀란 선수 25명 중에 23명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났었지만 꼬바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그때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한 주간 팀이 휴가를 다녀왔고 25명 중에 23명이 많이 아파했었다. 장난이 아니라 그 수비수인 슈클리니아르 같은 경우는 아파서 경기를 25분 만에 다시 교체되어서 나왔을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았고, 인터밀란 스쿼드 모두가 기침을 많이 했고, 루카쿠 본인도 평소보다 많이 덥다라는 느낌과 몸도 너무 안 좋아서 그날 약속을 취소하고 집으로 곧장 또 갔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검사 같은 걸 팀이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게 뭐 코로나였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감기였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갑작스럽게 인터뷰에서 밝힌 거죠. 현재 이탈리아 라 레플리카는 루카쿠가 인터뷰 직후 구단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으며, 그는 구단의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처럼 보였으나 벌금을 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 강령, 요즘에 제가 FM을 또 하고 있어서 느끼는 거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잘못하면 어떻게, 두 번째 잘못하면 어떻게, 세 번째 잘못하면 어떻게, 뭐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게 있어요. 네. 윤리 강령을 사실은 위반한 것처럼 보였으나 인터밀란은 뭐 벌금을 매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루카쿠가 올 시즌 인터밀란에서 35경기 출전에 23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위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벌금은 매기지 않을 것인가 봐요. 잘하고 있으니까. 공평해야지 말이야.
나는 FM에서 염기훈이 저랬어도 바로 그냥 벌금 물었지 그냥. 안 봐주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의 아르투르 멜리는 현재 토트넘과 인터밀란 이렇게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에 따르면 인터밀란은 바르셀로나에 아르투르를 두고 토트넘과 경쟁해야만 하며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딜에 라우타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토트넘의 오퍼가 수락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은 바르셀로나와 접촉을 했고 높은 오퍼를 넣지는 않았지만 은돔벨레를 아르투르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해도 현재 이와 같은 언론의 제기에 아르투르 선수도 뭐 떠나지 않는다. 내가 왜 떠나? 라고 말을 했고 바르셀로나도 우리는 아르투르 팔 마음이 없다. 왜 팔어? 라는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 근데 윤돔벨레는 왜 자꾸 얘기 나오는 거야? 내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가 인터밀란 걔랑 자꾸 뭐 바르셀로나가 뜨는 거야. 뭐 그쪽 자리가 필요하다니까. 원톱이 공격수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쓰겠다고 하면은 내가 그 이해를 하겠는데 은돔벨레는 왜 자꾸 이게 은돔벨레 왜 나왔냐면 리옹 시절에 바르셀로나가 은돔벨레를 데려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1티어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조아파타 물결표 오늘도 축구 뉴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죠. 은돔벨레가 토트넘에서 개망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은돔벨레에게 관심도 있었고 좀 싸게 영입할 수 있냐? 목적은 싸게 영입할 수 있냐입니다. 목적은. 근데 이제 뭐 거의 은돔벨레가 토트넘에 갔을 때는 900억 정도? 8,900억? 그 시세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게 영입하려고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그때도 내가 이 기사 관련된 은돔벨레 바르셀로나 관련된 기사를 내가 뉴스에서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연결이 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아르투르가 기대치보단 좀 덜하죠. 아르투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바르셀로나가 처음에 아르투르를 기대했던 거 그리고 와서 얘가 처음에 와서 약간 센세이션하게 해줬던 거에 비하면 지금 아르투르가 기대치에 못 미친 건 맞아요. 이 번역기사 댓글에 써 있었지만 아르투르의 최대 약점은 찔러줘야 될 때 못 찔러줘요. 약간 본인이 그레미오에서 뛸 때는 그게 됐는데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의 그 약간 도전적인 패스를 넣는다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아직까지도. 이제는 좀 적응할 만도 했고 선수들의 이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본인이 그런 이제 미드필더니까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 좀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바뀌면 뛰는 것도 열심히 뛰고 잘하는 선수인데 아무튼 은돔벨레랑 뭐 수합딜을 하니 아니면은 뭘 하니 할 정도는 아니죠. 조조님 오늘 프리미어 리그 이야기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라리가였어요. 아르투르 얘기 잠깐 얘기했고요. 있네 바로 나오네. 리버풀 다음 시즌 홈 유니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푸티 헤드라인은 다음 시즌 나이키로 바뀐 리버풀 홈 유니폼을 전격 공개했고 이 킷을 비디오로 찍어 올렸습니다. 나이키는 나이키 리버풀 21 시즌 홈 유니폼을 위해서 빨간색 기본 색상과 흰색 및 청록색을 결합하였습니다. 이 유니폼은 2020 국가대표팀 kit에 도입이 되었던 나이키 2020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저렇게 나올 거예요. 예. 이 정도로 다 찍혀 나온 거면 이제 거의 이게 뭐 확정 오피셜만 안 떴을 뿐이지 확정일 것이다. 이제 유통에 관한 루트, 판매에 관한 루트 뭐 그런 거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할 거고,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입으면 항상 축구 유니폼은 그래요. 볼 때랑 또 축구 선수가 입을 땐 다르거든요. 물론 삼박자를 다 갖춘 유니폼도 있긴 하죠, 가끔씩. 선수가 봐도 이쁘고, 팬이 봐도 이쁘고, 선수가 입어도 이쁘고, 팬이 입어도 이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거면 걸작이니까. 근데 이 유니폼은 그냥, 뭐 선수가 입었을 때 이쁠 수도 있어요. 모델이 또 좋으면. 막상 입으면 이쁠 수도 있는데, 일단, 개인적인 그냥 딱 처음에 받는 느낌은 병신 같죠. 네. 이건 진짜 병신 같은 거예요. 아니, 아무런 팀의 색깔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 이게 보통은, 이 그 팀 골컬러 물론 빨간색은 들어갔지만 이 갑작스러운 물론 예전에 리버풀이 원정 그 유니폼으로 초록색을 쓰기도 하고 리버풀 엠블럼 보면 초록색이 들어가기도 해요. 저런 이제 청록색 같은 게 한데 모르겠어요. 꼭 유명 브랜드들은 가끔씩 보면 빅클럽 이게 리버풀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스폰을 넣고 이제 해주는 그런 이제 유니폼에다가 너무 과감한 그리고 혁신적인 막 그렇게 보이고 싶나 봐요. 난 축구 유니폼은 차라리 단순하거나 아니면 되게 대중성 있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자기들이 그냥 조금 더 되게 나이키는 잘 모르겠어요. 나 나이키 유니폼 별로 안 좋아해 개인적으로. 예전에 라운드형의 유니폼이 유행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브라질 대표팀 호돈이 형 있을 때 그럴 때 그냥 깔끔했던 나이키 유니폼은 제가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때 되게 심플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디다스가 그 아디다스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 스타일 같은 거 봤을 때 기본으로 나와도 제일 무난하고 뭐 좀 입을 만한 옷인 것 같고 나이키는 이제 혁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되게 단순하게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나이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이키의 브랜드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나이키는 그냥 신발이다. 나이키는 신발이 이쁘다. 축구 유니폼은 그지 같다. 별로예요. 잠깐만. 너 사이다 좀 먹어야겠어요. 오늘 돈가스 먹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돈가스 먹거든요. 돈가스 먹었는데 좀 소화가 안 되네. 봐봐 이거 나이키 꼬라지고 봐봐 이거. 토트넘 2021, 2022 트레이닝 자켓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토트넘 이게 잘못 쓴 것 같다 이 사람이. 2020, 21 시즌인데 2020, 21 시즌 트레이닝 이 자켓인데 올해 늦여름에 출시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이 자켓이 펠리컨을 닮았다 해서 좀 많이 까이고 있다고 해요. 나이키가 요즘에 디자인이 참 개떡 가서 근데 이거는 누가 이거 줬나봐 잘라가지고 이 부분이 맛있는데 코다리 조림도 요쪽이 제일 맛있어 진짜. 요쪽에 이제 양념 착 배가지고 먹으면 코다리 조림 먹고 싶다 갑자기. 그런 건 못해 먹어. 내가 요리를 아무리 좋아하지만 코다리 조림 같은 거는 엄마 손으로 해야 돼. 내 손은 안 돼. 되게 잘 찍었네. 코다리 조림 비싸. 반찬 가게 사 먹으려 했는데 꽤 비싸던데? 생각보다. 나중에 한번 먹을 때 있겠죠 뭐. 잘 맞죠? 펠리컨. 시안 자체가 이렇게 보이지 막상 입으면 아니야 근데 이런 디자인에 막상 입어도
오히려 시안이 더 이쁘게 나온 걸 수도 있어. 오마이갓, 오늘 이거 안 열었네. 잠깐만요. 아니 저 곰 이미지 저기 옆에 자꾸 삐져나온 게 신경 쓰이더라고. 크기. 됐다. 딱 마음에 들어. 지금 딱 좋아. 마음에 쏙 드는구만. 아스날이 발렌시아의 까를로스 솔레르와 링크가 뜨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최근 몇 년간 프리미어 리그에 재능이 있고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계속 공급해 왔으며 그 예로 후안 마타와 다비드 실바가 있습니다. 솔레르는 최근 몇 달 동안 아스날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다음 여름 이적 시장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솔레르는 발렌시아에 만족 중에 있으며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양측에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 딜이 실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번 여름이 아니더라도 솔레르는 항상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노릴 것이며 그 또한 잉글랜드 무대에 큰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솔레르는 아스날 말고도 몇몇 팀들과 이전부터 링크가 뜨긴 했었어요. 이전부터.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전부터 링크가 뜨긴 했었는데 잠깐 나왔습니다. 또 아스날과. 근데 아스날이 이제 미드필더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솔레르 얘기가 나온 거겠죠. 아, 발렌시아 잘 맞아, 스타일이. 아스날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스날에 간 스페인 선수들이 죄다 이제 카슬라 말고 최근에 임대 갔던 수아레즈나 아니면 지금 임대 가 있는 걔 누구야, 세바요스나 너무 별로였어가지고. 카솔라가 짱이었지. 자신이 태어난 병원에 7억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가레스 베일이 화제입니다. 베일은 말하길 꼬바 바이러스 위기 동안 모든 노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의료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웨일즈 대학병원은 제 마음속에 특별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 그곳은 제가 태어난 곳이며 제 가족과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입니다. 저와 제 가족은 저희가 이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웨일즈 대학병원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계속해서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길 바라며 정말 지금 아주 멋진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서 도와드리고 싶다, 힘을 보태고 싶다 라고 말하며 베일이 이제 7억이 넘는 그 기부금을 이제 전달했고 이 기부금은 꼬바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일즈가 본인이 태어난 병원에 했나봐요. 멋있네. 그렇게 말하던데 댓글에. 착한 골퍼 막 이런 거. 다음 소식은 베컴이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시키기 위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내년에 FA로 풀리는 하메스를 이번 이적 시장에 팔려고 할 것이며 인터 마이애미 구단주인 베컴은 레알의 페레즈 회장과 하메스 딜에 관련돼서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메스 나이가 있는데
하메스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디 벌써 미국을 가냐 하는데 뭐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실 하메스가 뭐 이 레알의 자리가 있건 없건 간에 하메스라는 선수 자체가 실력이 있는 선수고 보여준 게 분명히 있었던 선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옛날에 이제 뭐 하메스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지오빈코도 이탈리아 국대 찍고 토론토로 되게 일찍 갔어요. MLS로 되게 사실 사람들이 잠깐 가는 거겠지. 뭐 좀 뭐 바람 쐬고 싶어가지고 잠깐 뭐 가는 거겠지 했지만 결국 지오빈코는 그 토론토 FC에서 정말 오래 뛰었고 그리고 한 번도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오지 않았죠. 오히려 거기서 바로 중동으로 갔죠. 중동으로.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뭐 또 이제 미국이면 그래도 이제 뭐 본인 고향이 콜롬비아와 다른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좀 가까운 거. 뭐 지오빈코한테는 그게 적용되지 않지만 얘한테는 그게 적용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나 또 마이애미 쪽에는 뭐 모르겠네. 남미 사람들 얼마 살고 있는지. 여튼간에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니까 또 베컴이 정말 팀을 키우기 위해서 베컴이 이게 그냥 해본 말 아니더만 그 뭐 질라탄이나 이런 선수들에게 은퇴하기 직전에 그래도 좀 한번 뭐 우리 팀에 와서 한번 뛰어야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물론 뭐 무조건 100%다 진담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말했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선수들에게 약간 웃으면서 나중에 우리 팀 와야지 이렇게 말했던 게 네, 그냥 뭐 했던 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되게 많은 공동 구단주 소유예요. 근데 많아요. 전체. 그러니까 뭐 마이애미 뭐 지역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미국 사회에서 좀 이제 뭐 힘이 있는 사람들 뭐 그러니까 정치, 문화, 그다음 연예, 스포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공동 구단주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베컴이 그 안에서 이제 좀 약간 답인 거죠. 무튼 네. 요 관련된 얘기 또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의조도 군대 갑니다. 나 군대 간다 당당히 벨드마 아시자기야 황의조가 논산훈련소 입소를 결정했습니다. 보르도 소식을 다루는 지롱댕 33에서 황의조가 군사훈련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다고 보도했으며 5월 초 입소해서 4주간 훈련을 받은 뒤 퇴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퇴소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5월 초에 입소해서 4주 훈련 받고 퇴소한다면 훈련 끝나고 봉사 시간 이제 544시간을 채우면 병역 의무는 끝이 납니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기사 준비하면서 황의조 이거 기사 준비하면서 똑같아요. 손흥민도 똑같은 얘기였는데 황의조도 뭐 프랑스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마 봉사활동은 아예 쉬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조금씩 계속 꾸준하게 해야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544시간은 뭐 계속 뭐 미루고 있다 나중에 한 번에 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544시간 생각보다 뭐 선수들이 가서 24시간 무슨 봉사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루에 뭐 끼케왔자 뭐 7시간 8시간 그 정도 하겠지 뭐. 근데 또 이제 선수 생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주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튼 간에 저것도 나름 쟤들한테 힘들겠다. 저 선수들에게는 물론 안 갈 수 있는 게 최고긴 하고 저렇게 봉사활동으로 끝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또 해야 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면제 그러니까 이 받으면 훈련소도 안 가고 훈련소 만약에 간다 쳐도 그것만 갔다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렇게 시간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훈련소도 가야 된다라는 건 이번에 손흥민 선수 덕분에 좀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현수가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은 그 한 번 가고 몇 번 가는 것처럼 가라로 이렇게 적어놨겠어요. 우리 입장에서야 그것도 못하냐? 라고 하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싫어. 걔들 입장은 아니지. 장현수 입장이지. 장현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싫었나 보지 뭐. 나쁜 새끼. 지금 또 중동 가서 꼭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은 또 중동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아주. 이탈리아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음 시즌 종료 시기까지 모든 축구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라 레올레카는 WHO가 UEFA와 회담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WHO가 적어도 다음 시즌 종료 시기까지 18개월 동안 모든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WHO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꼬바의 두 번째 파장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WHO는 UEFA가 이제 2021 시즌 전체를 연기하던가 취소하던가 미룰 수 있겠냐? 한번 이런 거를 요청해 봤나 봐요. 장기간의 연기는 경기 수입의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클럽에게 재정적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미 전 세계 클럽들은 지금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급여 삭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WHO가 요즘 뭐 워낙에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등신 같고 빙신 같고 병신 같아가지고 그냥 헛소리를 하는 건지. 오늘 제가 이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벨기에 2부 리그인 뭐죠? 크렘불인가 뭔가 거기 팀 하나가 결국 파산했대요.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축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수입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팀이 파산을 신청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 파산과 버티는 그런 경기에 있는 팀이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 2달 안에 석 달 안까지 하겠지. 그때까지만 좀만 버텨보자. 이런 이제 스탠스로 버티고 있는 것 뿐이지 B클럽의 큰 클럽들은 거기는 사실 거기도 위험한 게 그만큼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가는 금액들도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 금액들이 지금 벌써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고 있는 돈들이 나중에 축구가 열린다고 해서 이게 좀 메꿔질 금액들이냐, 또 투자를 하고 또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이 모든 걸 다 축구만 다시 재개된다면 이것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고 또 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몸집이 작은 중하위 클럽들이 정말 위험하겠지만 몸집이 불려질 대로 불려져 있고 한 이제 B클럽들도 생각보다 타격이 크다. 다들 그냥 뭐 너무 우리 죽겠다 이런 말만 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지금 축구계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WHO가 18개월 동안 축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누가 봐도 희대의 개소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WHO가 말하는 거는 꼬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는 얘기겠지만 그럼 전 세계 스포츠를 뭐 얘기하든가 왜 또 여기서 뭐 그런 얘기 해봤자 뭐 입만 아프고요. 네. 여튼간에 WHO가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거기 WHO에 계신 안경 쓴 그분 계시잖아요. 네, 헛소리 하시는 분. 요즘 WHO가 여러모로 많이 입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